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예, 한동안 주춤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세입니다. 2차 전지는 대세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이 가는 건데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최근에 또 폐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흐름 어떤지 보고요. 또 하나기술이라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주민 아라FA 이재준 대표,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이재준 대표님,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 얘기가 그러니까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보급되고 그러면 폐배터리가 슬슬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시장 현황이 어떤지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폐배터리 시장은 이 기존에 있었던 이 배터리에 대한 이 수명 때문에 결국은 폐배터리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서 나오는 이 폐배터리 쪽 관련해서는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표준화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폐배터리 시장이 202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열릴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폐배터리 쪽 관련돼서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서 회수한 그 폐배터리를 재정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 재사용 시장이 있을 거고요. 네. 폐배터리에 있는 걸 분해해서 원재료인 니켈과 코발트과 망간 등을 추출하는 이 재활용 시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재사용의 경우는 결국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이 고용량의 배터리가 많은 양의 에너지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ESS와 구조상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ESS와 이 전기차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자동차 OEM 업체 중에서 폭스바겐과 BMW 등 해외 폐배터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현대차와 OCI가 손을 잡고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돼서 태양광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현대차와 KST 모빌리티와 해서 이 전기 택시 배터리 대여 및 배터리 재사용 실증 사업을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배터리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폐배터리 시장도 같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마켓 자료를 좀 살펴봤었을 때는 현재 2012년 1.2기가와트 시에서 2030년에는 116기가와트 시에서 100배 이상 성장할 것을 현재 예측을 하고 있고요. 국내 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104톤에서 2020년에는 현재 104톤에서 2030년에는 18,700톤까지 거의 100배 이상 국내에서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기차가 그렇게 대중화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은 항상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이 있고 재활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최근에도 몇 개 기업이 거론되는데 오늘은 하나기술이라는 기업을 좀 볼 거예요. 정경민 변리사님, 하나기술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하나기술은 2000년도에 설립된 이제 정밀 생산 자동화 그리고 이제 검사 자동화 장비를 생산해온 기업이고요. 특히 2차 전지 생산의 전 공정 자동화 설비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극 공정에서 활성화 공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부 공정에 대한 자동화 설비를 가장 많이 갖춘 기업입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국내 이제 2차 전지 제조업체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를 제조하는 장비 이제 업체인 거입니다. 2차 전지도 이제 장비 업체도 여러 업체들이 있을 건데요. 특별히 이제 하나기술만이 하는 섹터, 그다음에 하나기술만의 강점은 뭔가요? 2차 전지의 장비 업체로 이제 극판, 조립, 활성화, 팩 공정이 알려져 있는 전체 공정을
턴키로 공급할 수 있고 전 타입 전지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17년간 장비 제작 노하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전 타입 전지 설비를 제조할 수 있고요. 이 전 타입이라는 것은 이제 원형, 각형, 파우치형을 모두 이제 제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지 설비 모든 형태의 전지 설비가 가능하다 보니 국내 최대 장비 제작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외 모든 2차 전지 완성차 업체에 대응 가능하다. 원형 파우치형 중심에서 최근에 이제 각형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형에 대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지인 반도체 전지의 조립 및 화성 공장 라인을 턴키 수주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정비, 2차 전지 이제 장비 업체인데요. 앞서 LG, 그다음에 삼성, SK이노베이션, 뭐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재준 대표님, 그 고객사들 맵을 뭐 해외에도 또 해외 밴드도 있을 거잖아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주십시오. 네, 일단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국내 고객사 배터리 3사와는 이 협력업체를 현재 등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삼성전자와 LG전자와도 현재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국내 고객사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고객사 관련된 부분에서도 현재 등록되는 업체가 일단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BYD 네, 를 BYD. 등록을 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폭스바겐도 현재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지 생산 업체인 무라타와 협력업체가 현재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0년에 세계 반고체 전지 조립 화성 라인을 그 턴키 수주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사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원형과 이 각형, 파우치형으로 해서 모두 대응이 되는데 원형으로 현재 고객사 대응을 하고 있는 업체는 테슬라, 루시오, 제규어, BMW 등이 있고요. 각형으로는 폭스바겐, 그리고 BMW, BYD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형으로는 폭스바겐, 제규어, 현대차, 포드 등이 현재 고객 협력업체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파악을 했고요. 오늘 포인트는 폐 배터리 관련된 건데요. 정경민 변호사님, 하나 기술이 그러면 폐 배터리 관련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관련주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사업은 하지 않고 네. 뭐 관련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떠오르는 주식들이 좀 있었는데 이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폐 배터리 사업에 진출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기술은 최근에 이제 환경부가 운영하는 미래 폐 자원 거점 수거 센터에 전기차 폐 배터리 성능 검사 장비 입찰에 좀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 말부터 전국 4개 권역의 거점 수거 센터에 장비를 납품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기술은 2019년부터 폐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관련 장비 사업을 준비를 해왔고 작년에 이 폐배터리 성능 검사기와 팩 충방정 테스트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양산이 이제 시작돼서 매출이 완벽하게 발생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UTG라고 해서 초박판 강화 유리 가공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 테스트 결과 이제 0.5T에서 UTG를 가공해서 1mm의 굽힘 반경 테스트에 성공을 했고요. 기존의 휠면치 레이저 커팅 공정에 비해서 굽힘 반경이 30% 이상 개선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0.03T에 대해서도 이제 가공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폐 배터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움직임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들어도 뭐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고 이분들은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소하지만 자꾸 들어야죠. 뭐. 그러니까 폐 배터리를 이제 수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재사용, 재활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사용, 재활용 장비 사업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준 대표님, 그러면 하나기술의 실적 현황 어떤지 체크 좀 해볼까요? 네, 올해 상반기 매출은 28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 손실은 약 5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났어요? 예. 네, 상반기에는. 네, 근데 지난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550억, 영업이익이 50억 정도로 네. 흑자가 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매출 실적 부진 요인을 살펴보면은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납기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로 인해서 매출 지연이 발생을 했고요. 매출 지연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비중은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체류나 이 물류 비용 자체가 증가를 했고 신규 수주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기술에서 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안에 이제 고정비, 인원 확충에 대한 고정비가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6월 말까지 현재 이 수주 잔고 베이스로 현재 이 하나기술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904억
원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현재 시장에서 보는 게 1,000억 원 정도가 규모가 이 애드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간으로 봤었을 때 2,000억 정도의 수주를 가지고 갖고 있어서 사상 최대의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래는 기존에는 배터리 3사 중심의 이 수주 잔고 베이스에서 신규 고객사로 지금 이제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신규 고객 매출 비중이 기존에는 4.6%였는데요. 이제 15%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 배터리 관련 사업은 아직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 일단 정책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환경공단 관할에서 이 4개 권역별로 반납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2020년 2년에 국내에 설치 예정으로 관련 수혜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내 2개 기업과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이 매출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업 부분 중에서는 UTG 울트라 틴글라스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UTG 관련된 부분은 이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면치 장비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조기 공급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서 UTG에 대한 수율 개선을 위해서는 필수 장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하나기술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봤었을 때의 예상 매출은 현재 1,300억 원, 영업이익은 17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가 적자가 났지만 하반기 때 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2년에는 기존 장비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신규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출액은 올해 1,300억에서 내년에는 2,400억, 거의 두 배가 조금 안 되죠. 9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올해 170억에서 내년은 340억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엔 부진했습니다. 연간으로는 회복이 되고 내년에도 좋을 걸로 보셨는데 다만 또 전망은 전망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서 봐야지. 그게 꼭 실현된다는 건 아니고요.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폐배터리 쪽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매출이 이제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걸 체크하면 되겠고요. 하나기술 특허 현황도 체크를 해봐야죠, 정경민 변리사님. 네, 검색된 특허는 총 17개고 네. 그중에서 15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숫자인데요. 특이한 점은 그중에 하나가 이제 무효 심판으로 소멸했다는 겁니다. 소멸된 특허는 각형 배터리 테두리 폴딩 롤러에 대한 것인데 이제 그 배터리를 폴딩하는 어떤 롤러에 대한 특허였습니다. 무효 심판 청구인은 주식회사 클레버인데 2차 전지 롤러식 폴딩으로 설비를 만드는 자동화 장비 업체였습니다. 경쟁사라는 거죠. 보통 이제 무효 심판은 경고장이나 어떤 침해 소송에 대응해서 맞물려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 이제 좀 단독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돼서 별도의 기사는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기술이 출원한 특허 중에 17건 중에 5건은 2005년도에서 8년도에 출원이 되었고요. 한창 공백 기간을 갖다가 나머지가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2년에 걸쳐서 출원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허에 지금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지금 다시 또 관심을 잃게 된 것인지 아니면 또 이제 2019년도부터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만큼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니 특허 출원을 열심히 준비 중이거나 아직 미공개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출원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당장 보유 중인 특허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출원된 기술 분야는 대부분 이제 배터리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 및 배터리 관련 장비 분야에서 특허 출원 동향을 보시면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기술이 포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플레이어가 생기기 전까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기술이 포화되고 있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18년도에 하나기술은 되려 이제 특허 출원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좀 정량적으로 좀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배터리 분야의 주요 출원인은 예상하시다시피 LG화학과 삼성 SDI입니다. 현재 자동차와 토요타가 상당히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수 있고요. 이제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수로는 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대표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기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포인트와 함께 주가 부분 수급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쪽에 포인트로 이제 접근을 한 건데요. 그 부분이 아직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냥 굉장히 높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원래 이 회사의 그 장비 쪽을 봐야 되는 것인가? 하나기술의 투자 포인트 하고요. 주가 얘기까지 좀 함께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가 올해 연간 매출 실적 가이던스를 봤었을 때는 한 2% 매출 비중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크지 않는 부분이죠. 폐배터리 관련돼서 아무래도 아직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표준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은 점차적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모멘텀으로서에 대한 가지고 갈 만한 이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주가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은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은 현재 박스권 형상, 박스권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만 원 선 부분에서 5만 5천 원 선 부분에서 박스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차트에서 이 동그란 부분이 대략 6개월 기간입니다. 이 6개월 기간의 수급을 살펴보면은 기관이 한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한 500주 정도. 그리고 개인과 뭐 기타 법인이 이제 팔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이 구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은 보면은 사실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은 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다른 2차 전지주들 보면은 크게 올라 부분이 없다. 하나기술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이 주가 부분은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량 매수세는 아니지만 금융투자업자에서 현재 매집이 나타나고 있고요. 매수 단가는 한 6만 원 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상 실적 관련된 걸 살펴봤을 때는 PER 30배 정도가 되는데 국내 동종업체인 코인테크나 이 원익 P&E 대비했었을 때는 60% 할증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밸류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PER이 1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코인테크나 원익 P&E 같은 경우에가 이 유사기업에서 한 18배 정도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15배 정도면은 한 20% 정도의 밸류적인 부분에 썼을 때는 좀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주가적인 부분들은 이 폐배터리 관련 시장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업분이 이 UTG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은 지금 최근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슈도 있고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만약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은 이 추가 상승이도 가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켓 주민 오늘은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활용 관련된 산업 동향하고요. 하나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라FA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